사직동 도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사직동역에서 루피입니다. 네, 설 명절의 쇠고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거의 안 쉬는데요, 명절 때만 한 주씩 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1년 동안 명절 때 말고는 그래도 계속 매주 한 번씩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명절 잘 쓰시길 바라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설날을 새야지 진짜 새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전부 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우리 팀도 다들 부상 없이 시즌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보면서 오늘 소식을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선발 투수 김진욱, 급이 다른 나승엽, 롯데포수 하면 손성빈, 이런 타이틀로 이 신인 3인방 인터뷰를 약간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공개하는 자이언츠 피칭 랩이라는 피칭 랩이라는 그 첨단 시설을 이제 1년 전부터 이제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개를 했어요. 외부에 공개를 안 하다가 이제 공개를 해서 이 시설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또 활용을 해왔고, 또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수들을 관리하는 박현우 스카우트 육성 총괄 팀장이 이제 인터뷰를 쭉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김진욱 선수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김진욱 선수의 보직이 이제 선발로 이제 낙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에 사직구장의 서문회 감독이 이제 김진욱 선수의 올 시즌 활용법을 밝혔는데, 김진욱은 우리 팀의 미래이자 한국 야구 미래의 자산이다, 안 아파야 하는 것이 아니냐, 선발로 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선발로 쓰겠다는 것을 이제 낙점을 했고, 10일에 이제 구단 쪽하고 프런트하고 코칭 스텝이 회의를 해가지고 김진욱을 선발로 쓰고 싶다고 허문회 감독이 밝혔고, 프런트도 기본적으로 허문회 감독의 생각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천천히 이제 몸을 만들고 선발로 자리를 잡는 쪽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다 아시겠지만 훌륭한 불펜 투수보다는 그냥 레귤러 선발 투수가 더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선발이 무조건 더 승리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선발로서 이런 가능성이 큰 선수는 무조건 선발로 기용을 해보는 게 좋고, 불펜이 맞는 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선발로 시작을 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발로 자리를 일단 만들어 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고, 투구수 제한이나 이닝수 제한 등의 선수 보호들을 위한 조치는 따로 더 구체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로 기본적으로 올 시즌 기용이 돼도 로테이션을 돈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닐 거고요. 이제 적당한 경기수와 적당한 투구수, 이닝 제한을 걸어놓고 띄엄띄엄 등판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런 고졸 신인 선수들, 특히 투수들은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이제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단의 사례를 봐도 거의 다 그렇고요. 그래서 확실히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2군에서도 지금 훈련 중인데, 김진욱 선수가 허문회 감독은 2군에서 아주 좋은 보고서를 받았다, 기분이 좋고 어리지만 경기를 풀어나갈 줄 아는 능력이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김진욱 선수 보직으로 고민을 한 이유는 팀의 자완 불펜이 아시다시피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1군 캠프에 있는 자완 투수는 김유영 선수가 유일하고, 2군에 정태승 선수 등이 있지만은 1군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욱이 왼손 불펜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했지만, 사실 지난 시즌을 치러보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불펜에 꼭 자완이 무조건 있어야만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항상 나오는 그 좌우 노루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물론 자완 투수가 있으면은 그 옵션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굳이 그 자완 불펜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선발로서 전도 유망한 선수를 굳이 불펜으로 바꿀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결정에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1군에서 좀 올라오게 되는 거는 2군에 좀 던지고 올라올지, 아니면 시범 경기 등부터 이제 개막전부터 합류를 하게 될지 시간을 두고 좀 판단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실 5선발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일단 1선발 스트레일리, 2선발 프랑코, 3선발 박세웅, 4선발 이승원, 5선발 서준원에 노경훈 선수도 있고요. 다양한 선발 후보군들이 있지만, 선발 투수라는 건 항상 특히 우리 팀의 특히 국내 선발들이 체력적인 면에서 풀타임 충분히 돌 수 있는지 아직 좀 미지수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발 요원이 한 7, 8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좋겠죠. 7, 8명 정도 있어야지 분명히 이제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선발 투수가 2명 정도는 약간 그 로테이션이 비우는 경우가 무조건 생깁니다. 그래서
팀이 잘 되려면 사실은 로테이션을 아무도 안 비우면 거의 우승권에 근접하게 됐던 것 같고요, 항상. 그 다음에 한 명 정도만 비워도 충분히 4강권에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서 정규 로테이션까지는 몰라도 팀의 6번째 아니면 7번째 선발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준다면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이승원 선수, 박세영 선수는 그래도 지난 시즌에 정규를 채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체력적인 면에서 해소가 되었다고 쳐도, 이승원 선수, 서준 선수는 아직 정규 이닝을 채울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노경훈 선수나 김지욱 선수가 많이 거들어준다면은 팀이 굉장히 강한 선발진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피칭랩의 그 오픈하고 처음 그 모델이 되면서 참 그 본의 아니게 김지욱 선수가 굉장히 상체 노출을 한 것이 온 세상에 지금 네, 퍼지고 있는데, 네, 아무튼 김지욱 선수의 앞으로 이런 활약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참 오랜만에 굉장히 전도율만한 우리 팀의 자완 선발 요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승엽 선수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나승엽 선수는 유일하게 올 시즌 신인 중에서 1군 스프링 캠프에 합류해서 지금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15일에 허문회 감독은 나승엽 얘기가 나오자 급이 다른 선수라면서 예사롭지 않은 호평을 남겼다고 하고, 일단 타격만 놓고 봤을 때는 타구 스피드가 괜찮다, 또 타구지도 좋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뭐 감독도 그렇고 팀에서 굉장히 주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담 트레이너를 따로 붙여줄 정도로 정말로 애지중지 열심히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수비에 대해서는 허문회 감독이 아직 수비는 연습만 봐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그래도 타격은 괜찮다, 올해는 일단 타율 2할 5푼 정도만 쳐도 좋다고 본다, 나로서는 코치들과 어떻게 나승엽을 케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지도 계획을 밝혔다고 하고, 손아섭 선수도 사실 이제 팀에서 나승엽 선수를 롤모델로 꼽았는데요. 손아섭 선수가 같이 훈련을 해보니까 나승엽이 정말 좋은 선수라는 것을 느꼈고, 스윙이 정말 부드럽고 타격 미커니즘도 좋았다, 기대 이상으로 기술도 괜찮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힘이 부족하다, 그래도 미리 겁먹지 말라고 조언해줬고, 프로라서 주눅들 필요 없이 일단 붙어보라고 했다고 개인적으로 건넸던 조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나승엽 선수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도 계속 관심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외야 쪽으로 일단 먼저 기회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을 위해서 사실 내야보다는 외야 쪽으로 가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미국 도전에 대한 그런 의사가 계속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잡고 그런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잡기 위해서는 사실 팀의 내야보다는 외야에 지금 자리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싶고, 팀 입장에서도 사실 나승엽 선수 키가 190이나 되기 때문에 내야 수비가 사실은 뭐 키가 크다고 못 보는 건 아니지만, 특히 3루수 요원이 키가 너무 크면 사실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무게중심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고민들을 물론 팀에서 계속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견수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성빈 선수 얘기로 넘어가서 굉장히 거침없는 포부를 밝혔는데, 아직도 롯데 포수하면 다들 강민호 선배를 떠올리는데 이제는 손성빈으로 바꾸고 싶다는, 네, 굉장히 거침없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백넘버를 28번을 받았어요. 그 지성준, 그러니까 지시환 선수가 이름을 바꿔서 이제 지시환 선수가 되었는데, 그 번호를 바꾸면서 이제 28번이 비어서 손성빈 선수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달려 있던 28번을 달게 됐고, 28번은 개인적으로 이제 롤모델로 뽑고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버스트 포지 선수의 번호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이제 번호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스프링 캠프가 지금 1군, 2군 할 것 없이 모두 다 합숙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군은 롯데호텔 부산에서, 그 다음에 2군은 상동유니버시티 근처의 숙소에서 묵고 있는데, 손성민 선수는 신인이지만 독방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나승엽 선수가 1군에 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인이지만 굉장한 뭔가 호사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손성민 선수가 그 입단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한 번도 부산에 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 이제 수원 쪽에서, 수도권 쪽에서 살다가 처음 이제 부산에 오게 됐는데, 또 지금은 상동 쪽에 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깝깝한 건 사실인가 봐요. 그래서 시골에 온 느낌이라서 가끔 답답하기는 한데, 나승엽이 호텔보다는 1군에 간 게 부럽다면서 나도 여기서 잘 준비해서 1군으로 넘어가고 싶다면서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실 뭐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지역이고 뭔가 새로운 거 투성이라서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가 걱정을 좀 했는데, 뭐 인터뷰 때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나름대로 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포수가 4명이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준태, 정복은, 그리고 지시환, 강태율 그렇게 4명이 지금 그 경쟁 구도로 이제 밝혀지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약간 좀 더 뒤에서 이제 그 경쟁 구도에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사실은 손흥민 선수는 나이가 워낙에 어리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김준태, 정복은, 지시환, 강태율 선수들하고도 어느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 좀 한 세대 뒤로서 또 기회를 더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씩씩하게 또 팀에서도 기다리라고 하고 있고, 손흥민 본인도 그런 거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프로야구인데 롯데 아니라 어느 팀이든 한 자리에 있는 포수 경쟁이 치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금 2군에서 4명이 경쟁 중인데 그건 스프링 캠프 이야기고, 시즌이 진행되다 보면은 내게도 기회가 올 거다. 그걸 놓치지 않으려면은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타격보다는 수비가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포수치고는 발이 빠르니까 플러스 점수도 있고, 상황 판단이나 센스도 자신이 있다. 어떤 단점을 보완한다기보다는 뭐든지 다 잘하는 포수가 되고 싶다. 타격도 잘 치면 좋은 거지만은 포수는 일단 수비를 잘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또 피칭 랩을 활용해가지고도 자기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피칭 랩을 투수처럼도 써보고 또 포수처럼도 써봤는데, 어디에 힘이 더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자세나 동작이 입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볼 수 있어가지고 좋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기특한 게, 서튼 2군 감독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어렵겠죠, 당연히. 그래도 이런 의지나 태도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굉장히 뭐랄까 모범적인 그런 신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대견하네요. 그리고 초3 때부터 포수를 이제 야구를 시작해서 계속 포수만을 해왔던 손흥민 선수인데, 어린 나이에도 공이 무섭지 않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감독님이 포수를 한번 해보자고 하셨는데 해보니까 더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실 포수 포지션을 많이 기피를 하거든요. 워낙에 힘든 포지션이기도 하고 약간 고생에 비해서 성공 확률도 높지도 않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인데, 이렇게 초3 때부터 계속해서 포수를 하는 선수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모습이 기대가 많이 되고, 사실 롯데 포수 하면은 일단 올해 목표는 1군에 올라가는 거고, 멀리 보면은 롯데 포수 하면 강민호가 아니라 손흥민이로 이제 바꾸는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사실 대범한 거에 넘어서 좀 과감한 수준의 포부이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요즘 그 신인들은 좀 옛날이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야구 볼 때 이런 발언하면 굉장히 뭔가 싸가지 없는 것으로 찍힐 정도의 그런 발언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자기의 목표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이런 자신감을 드러내는 게 더 뭔가 시대적인 그런 느낌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민호 선수를 물론 저희가 잊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또 손흥민 선수가 먼저 생각날 수 있는 그런 큰 포수로 크기를 모두가 기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인 3인방의 인터뷰를 약간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 피칭랩 얘기를 하면서 조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6일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취재진에게 배를 쌓아두게 했던 피칭랩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에 사실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쓰고 있었어요. 약 2억 원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모션 촬영 카메라, 인식 장비, 지면 반력기, 연동 시스템 이런 거 구축을 했는데, 선수의 관절에 센서를 부착해서 최적화된 투구폼과 타격폼을 찾고 신체에 적합한 관절의 각도와 각 가속도, 내부의 파워를 측정해 선수의 육성과 재활에 활용하라는 목적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도입하게 된 거는 그 성민구단은 컵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스카우터로 있었는데, 시카고 컵스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홈구장 리글리 필드에도 있고 스프링 캠프지에도 이제 피칭 랩이 있어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시설이 이제 팀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이제 롯데에도 도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준익 선수가 말씀드렸듯이 그 언론 공개 첫 번째 모델이 되었는데, 그 바지만 입고 반바지만 입고 30개의 센서를 부착하고 데이터를 측정했고, 이제 피칭 랩에서 투구를 하면은 투구 폼 등이 3D 모션으로 나온다고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했다. 팔이 올라오는 타이밍이나 어디서 어떻게 힘이 쓰여지는지, 팔각도가 어떤지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을 데이터로 알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호기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칭 랩 관리는 사실 저는 무엇보다 인상 깊은 게, 일단 지금은 박현우 스카우트 육성 총괄, 선수들을 관리하는 이 그 총괄 팀장님, 부단장 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측정하고 산출한 R&D 팀이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시설에 2억 원이 투자한 것보다 이 피칭 랩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10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사님도 채용하고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채용을 했는데, 이런 투자들이 저는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전문 인력 10명이면 2억 원보다 연봉이 훨씬 더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팀에 필요한 그런 인적 자원들을 아끼지 않는 투자,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롯데라는 팀이 정말 근본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R&D 팀, 특히 R&D 팀을 운영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사실 없어도 구단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다고 뭐 야구단에 안 들어가고 그러진 않지만 정말 그 기초적인 부분부터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이게 10명이나 된 전문가를 채용을 하는 그런 액션으로 드러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현우 총괄의 말을 약간 전달을 하자면 특별히 늦게 공개하려고 한 건 아닌데 1년 동안 많은 데이터가 쌓였고 이제 신인 선수들한테도 적용할 만큼 데이터가 쌓아서 선수들이 어떻게 피칭 랩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육성을 해나가는 것인지 공유하는 차원에서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측정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있고 발전 방향을 확인하고 있다. 스트레일 리더걸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손성민 선수도 있었지만 명칭은 피칭랩이지만 야수들도 시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윙을 할 때 하체 중심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타이밍 포수들 경우에는 스텝의 그런 빠른 이동 속도를 통해서 팝타임 줄이기 뭐 이런 것들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수집이 목적이고 이런 것들이 쌓아 나가면서 이 선수의 그런 최적의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결과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2군에서 투수들 최준호 선수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좀 활약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영향이 없다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유의미한 결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그 수술한 선수의 경우에는 회복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재래 완성도를 몸의 속도와 관절의 각도로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시설과 육성 플랜이 결국은 1군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피칭랩에서 육성된 선수들이 우승을 할 때 주축 멤버를 활약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제 박 총괄은 그렇게 밝혔는데요. 성적으로서의 그런 결과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울대학교 운동역학실험실하고 이제 협력해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결과를 도출해서 올해가 끝나면은 국제 저널에 또 투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랄까 한국 야구만의 육성 노하우 그리고 스포츠 과학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정말 한국 야구의 위상을 더 높이는 그런 것까지 좀 꿈을 꾸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더 정말 전문화되고 정말 과학적이고 정말 눈으로 보고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자료에 기반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정량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한 데다가 이제 정성적인 그런 그 현장의 감까지 이제 같이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육성과 선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자라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또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게 구단 유튜브 업체가 이제 바뀌면서 굉장히 퀄리티도 좋아지고 기획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신데 그런 뭐 정말 작은 부분들부터 이런 육성적인 부분들끼리까지 팀이 정말로 좀 다시금 태어났다. 이제 그 성민규 단장이 처음 취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팀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말이 정말 실현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지켜보는 재미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벌써 2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바로 시범 경기를 하게 될 거고 곧 이제 또 야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 시즌도 뭐 육성 응원 같은 건 하기가 많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뭐 무관중으로 진행할 것 같진 않습니다. 추이가 보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보는 재미가 올 시즌에 또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육동 야구 해설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피였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